네, 반갑습니다. HR 레시피 정 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1번 주제가 네. 우리는 왜 인사평가를 하는가,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게 풀었다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인사평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네.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글로벌 주요 기업 몇 군데를 아마 선정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 트렌드 보면서 시사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글로벌 기업이 많죠. 네. 그런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 사실은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일어나요. 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네. 듣기에는 컨설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내부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매우 낮더라.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약간 자성의 목소리?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건데, 사실은 딜로이트가 이렇게 질문 4개로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2015년경에 네. 딜로이트의 변화인데, 사실은 이 변화가 글로벌 기업 전체의 변화를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사평가가 굉장히 많이 선진화되고 그렇게 돼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딜로이트를 볼 건데, 성과관리 시스템 전면 재설계로 연 200만 시간의 낭비를 줄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정무사님 한번 아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 떠올리셨나요? 김복수? 나 말고. 예, 그럼 그 사람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면 네. 이 직원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임금 인상과 보너스를 주고 싶다. 질문이다. 네. 매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점 족도로 줘봐라. 굉장히 직관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계속 떠올려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그 직원과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싶다. 매우 동의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예, 더 직관적이죠. 네. 그 사람 계속 떠올려보세요. 네. 이 직원은 저성과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yes or no. 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이 직원은 지금 바로 승진시켜도 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네. yes or no. 그래서 이 질문 4개가 기사거리가 된 거예요. 네네. 딜로이트는 질문 4개로 평가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농담 삼아서 우리는 질문 몇 개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좀 했었죠. 네. 근데 이 변화가 사실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 질문만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오히려 평가표는 없지만, 네. 이런 질문 4개가 정확한 평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결국에는 이제 평가는 주관인데, 네. 이런 주관적 평가가 복잡한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 거랑, 결국에 이 질문 4개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딜로이트의 변화의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퍼포먼스 스냅샷이란 말이에요. 퍼포먼스 스냅샷. 네. 이 딜로이트의 변화는 퍼포먼스 스냅샷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 스냅샷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 팀 리더에게 매주 한 번씩 팀원과 면담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매주 한 번이요. 뭔가 사진 찍듯이. 그렇죠. 매월, 매년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면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뭐 인사팀에 전화해가지고 네. 뭐 내가 뭐 노는지 아니냐 뭐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뭐 인사팀 현장에 와봤냐 네. 현장을 모르고 지금 뭘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항의가 좀 빗받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예상했는지 네. 이 퍼포먼스 스냅샷을 설명할 때 이 업무는 팀 리더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 리더의 고유 업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우리 리더는 면담하는 사람이고 코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못했다라면 오히려 그 일을 좀 줄여주고 리더의 본연의 업무로 들어와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면담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성과 관리를 꾸준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 네,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질문 4개는
마지막에 근무 평정은 질문 4개로 마무리할 정도로 간략화해라. 대신에 전체 성과 관리, 과정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것은 계속되는 면담이잖아요. 네. 그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과정의 밀도와 질을 굉장히 높이고 마지막에 그냥 간단히 질문하세요. 그렇죠. 이거 합리적인데요? 예, 그렇게 바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을 보면 성과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목적이 성과 관리 관점으로 탑재가 돼 있구만. 맞아요. 예. 그래서 근무 평정이라는 것은 측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과를 개선하자, 성과를 향상시키자 그쪽으로 가자는 거고 마지막에 리더의 면담 빈도가 주 1회에 미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지나간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 된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명언이 많네요. 그래서 딜로이트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대로 있을 수 있어?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기들 먼저 바꾸고 또 컨설팅 해주러 갔겠네요. 그 다음 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GE가 나오는 거죠. 오, General Electric. 일반적 전기 아니고요. 예, 맞아요. 어느 분이 이걸 일반적 전기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좀 그때 되게 당황적이 있었는데 예, 이 GE가 2015년경에 줄 세우시기 성과평가를 폐지하고 상호 피드백 중심의 PD@GE를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시점도 비슷하고. 그렇죠. 저는 GE 하면 잭일치의 하위 10%. 맞아요. 그거 생각 많이 나는데. 예. 뭐, 활력곡선이라고 해서 인재를 네. 상위 20%, 중위 70%, 하위 10%를 나눠서 네. 하위 10%는 퇴출시키는 네. 그런 제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고 어떻게 보면 높은 성과를 또 창출했어요. 그걸로 그걸 됐죠. 통해서. 네. 예. 그런데 이 GE가 그러한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결국에 그 상대평가를 버리고 네. 퍼포먼스 디벨롭먼트, 성과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가겠다라는 취지고 그래서 보면 상시 상호 피드백이 중심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10%야 몇 프로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상시 상호 피드백하면서 성과 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용어가 좀 인상적인 게 성과 관리하면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정도로 부르는데 매니지먼트도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성과를 향상시킨다. 네. 그런 의미를 제도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GE의 변화는 사실은 왜 영향력이 크냐면 인사제도를 리딩했던 기업이에요, GE가. 여러 가지 혁신도 이뤄냈지만 인사 쪽에 리딩도 해냈던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교육에서 크로튼빌 연수원도 아시죠? 크로턴빌 연수 유명하잖아요. 네, 영상 그래서 GE가 변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변화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네. 그래서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꽤 오래전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변화의 출발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 도입 이후에 직원들에게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상명하복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GE는 미국 회사니까 상명하복 없을 것 같은데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상명하복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평가가 갖는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내가 너의 순위를 결정해. 이제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위계가 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었고 네. 협업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더 유명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GE의 변화 이후에 또 다른 기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 소개할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자, 컴퓨터의 대명사 이제 IBM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비슷한 시기에 이 IBM도 이제 성과 관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때 성과 관리의 이름을 체크포인트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표를 한번 보시면 네. 기존에는 PBC라고 얘기했고 PBC. 그래서 목표 설정도 연 1회 네. 조직 목표에 연계된 목표를 설정했던 네, 거를 네. 목표라는 게 우리도 일해보지만 연초 목표가 그대로 갈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예, 계속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연초 목표를 그대로 가라 그러면 목표와 실제가 따로 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과 관리가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형식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팀 개인별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유연성을 이제 주는 거고, 피드백도 목표 대비해서 진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수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금평 관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 관리 관점으로 완벽히 넘어간다. 네네. 이런 맥락이 있는 거고, 연말 평가도 보게 되면 과거의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뀌는 거는 당연한 흐름이고, 네. 그리고 등급도 재밌는 게 네. 5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간소화했네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를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인사평가를 했을 때. 네. 만약에 뭐 우리 팀원이 5명인데 한 명은 뭐 매우 잘하고 한 명은 매우 못하고 한 명은 또 약간 잘하고 한 명은 약간 못하고 한 명은 중간으로 일하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직급에 맞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냐면 직급이 되겠죠. 그 기대치라고 부르는. 그렇죠. 기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직급. 네. 그러니까 직급이 기대치와 연결돼 있고, 그렇지. 대리는 대리에 맞는 기대를 하는 거고, 과장은 과장에 맞는 기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 또 직급도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럼 그 직급은 또 연봉과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맞게 대부분은 일을 하더라. 그런데 일부는 되게 잘해. 기대치를 뛰어넘더라. 예. 그래서 보면, 와, 나보다 낫네.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농사님 나한테 얘기 많이 하잖아. 예, 물론이에요. 예, 잘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일부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게 3등급이 더 타당한 등급 구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대를 충족했다. 기대 충족. 그죠? 기대를 초과했다. 기대 초과. 기대에 좀 미흡하다. 기대 미달.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제 achieve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가 exceed가 있고, 그 밑에는 expect more. 이런 식으로 등급도 간소화하면서 절대평가니까 그 등급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간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나눴는데 달성하면 어치브 달성했어요. 잘했어요. 의미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과하게 되면은 익시즈, 초과했네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expect more랑 완곡하네 표현이. 더 기대합니다. 난 저거 해석이 좀 안 되는데 해석이 되네. 그게 되게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등급 자체의 의미가 그 기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변화를 가만히 보게 되면, 네. 딜로이트도 결국에는 근무 평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퍼포먼스 스냅샷이 들어왔고. 관점을 바꾸니까 바뀌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G도 보게 되면 상대평가해가지고 하위 10%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과정 관리가 중요하고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네. 성과 관리 관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똑같잖아요. IBM도 금평에서 체크 포인트라는 성과 관리 관점으로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서 절대평가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네. 뭐 이러한 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를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과도 연결해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더 변화를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GE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아, 그거 내가 물어봤던 거? 네. 등급을 부활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GE가 또다시 상대평가로 갔나? 뭐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목만 보면 그런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서열화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등급이 다시 부활하는데 그 등급 부활은 직원들이 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싫지만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확인받고 싶어 해요. 이렇게. 이게 저는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GE가 PD의 도입하면서 우리 상시 상호 피드백 중심으로 가면 되니까 아예 등급도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완전 파격적으로 갔는데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근데 일을 하면 뭐 너 몇 등이야 몇 등이야 이건 싫은데.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어디쯤 위치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강의할 때도 강조하지만 인사관리의 가장 핵심 가치인 형평의 가치. 그렇죠. 에쿼티. 역시 영어를 잘해요. 그 에쿼티는 같은 것을 갖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건데 네. 그건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좋아요. 피드백 해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열심히 일했던 직원 입장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의구심으로 연결되면서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위도 등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등급을 부활시켰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가제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네. 평가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 사례를 알려드려요. 물론 인사평가제도가 불공정성 이슈가 있죠. 그치.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열심히 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정받는 그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불공정성이 극에 달하겠지. 오히려 네. 그 평가의 불공정성은 없어졌지만 고성과자들의 동기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고 인사관리의 에쿼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 문화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글로벌 기업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지금 큰 변화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한 이 흐름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흐름은 결국에는 진정한 성과 관리로 우리는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평가제도 변화도 살펴볼 텐데 네. 이런 맥락 속에서 네. 연결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지네요, 이거.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시청률이 높진 않아. 좋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기업 살펴보셨고, 세 번째 체인지 인사평가 시리즈에서는 국내 기업 살펴본다고 하니까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